보니까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어요. 그게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라는 종목이었고요. BXMT라는 종목이었어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고 난리 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그 신탁 상품입니다. 뉴스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 글로 다 몰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도 보시면은 TMF 쪽 제일 많이 순매수를 이제 5,200만 불을 하고 있고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다. 반도체 저점 확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쪽 3배 레버리지 쪽이 3등. 대형주들이 들어가 있는 뱅크 인덱스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4등이에요. 거래량으로 제일 많이 한 걸로 매수 매도 합쳐서 보시면은 역시 아직도 롱숏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베팅한다기보다는 매수 매도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올라가는 거 3배, 내려가는 거 3배, 나스닥 3배로 올라가는 거 3배짜리, 내려가는 거 3배짜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테슬라 이렇게가 종목들로는 많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라고 제가 색깔로 칠해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가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2주 동안 올라온 게 13%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번 주 이 빨간색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테이바랩 케빈강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나오시네요. 7시 반에. 네. 그리고 미국장 월요일은 정리해 주시고 화요일은 이슈가 있는 걸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이 시간대 나오셔서 정리해 주실 텐데 네. 지난 주간 매매 동향 뭐 이런 거부터 좀 볼까요? 네. 주간 해외 주식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좋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네. 매번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티커를 안 뽑는데 네. 티커가 이제 없다고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어요. 그게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라는 종목이었고요. 그게 이제 BXMT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류에 있는, 네, 표시해 치류에 주신, 있는 네. 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고 난리 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게 딱 상업용 부동산 그 신탁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이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보고 사신 거네요. 네, 사신 거고 매수만 2,400만 불을 했으니까 네. 저거는 되게 스마트 머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한번 보니까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우리는 그 약간 뉴스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 글로 다 몰려가고 있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시면은 이제 금리 쪽, TMF 쪽 제일 많이 매수 매도해서 순매수를 이제 5,200만 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다. 그래서 1번하고 6번은 전부 다 금리 하락 기대되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저점 확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쪽 3배 레버리지 쪽이 3등. 그다음에 은행주 역시 대형주들이 들어가 있는 뱅크 인덱스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4등이에요. 근데 이제 ETN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또 ETF라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ETN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발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BMO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뱅크 오브 몬트리올 캐네디안에 네. 있는 은행이고 그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은행이 부도가 나면 지난번처럼 이제 은행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은행 네. 크레딧들이. 그러면 이제 저렇게 ETN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상장 폐지시킨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ETN은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특히 레버리지 ETN들은. 그리고 특히 역방향들, 반대 방향들은 실제로 주가나 지수들은 30% 오를 수 있잖아요, 위로. 그러면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3배짜리 인버스 같은 경우들은. 지금 저희가 3배짜리들을 되게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ET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펀드로 돼 있으니까 운용이 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ETN은 지수 연동되고 채권을 은행이나 금융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한번 그럼요. 보셔야 된다. ETF는 그냥 펀드가 사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건 네 거야 하고 지정해 주는 거지만 그렇죠. ETN은 어떤 기관이 자기네가 사서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 기관 자체가 부도가 나면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거래로 보시면은 거래량으로 제일 많이 한 걸로 매수 매도 합쳐서 보시면은 역시 아직도 롱숏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베팅한다기보다는 매수 매도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올라가는 거 3배, 내려가는 거 3배, 그다음에 나스닥 3배로 올라가는 거 3배짜리, 내려가는 거 3배짜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매매를 샀다 팔았다. 네.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 제일 샀다 팔았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앞에 쪽에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테슬라 이렇게가 종목들로는 많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 신탁 상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해서 이게 투자를 할 만한가?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매수만 있었는데 그 매수 있었던 게 되게 스마트 머니인가 아니면은 좀 잘못 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은 블랙스톤 모기지 신탁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고요. 한 주간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 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녹색으로 화살표를 그렸어요. 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 이게 점점 지나가고 있네요. 보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보기 좋게 해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아니,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보기 좋네요. 그래서 이제 맨 위쪽 같은 경우는 주식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그리고 예. 맨 아래쪽 건 이제 이자율 이렇게 예. 세 가지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줄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실제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때 이자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려고 이제 쭉 이제 표를 색깔을 칠해놓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 2, 3번이 수, 목, 금이에요. 수요일 날 보시면은 주가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주가 올라가고 달러 내리고 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주가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금리 내리고 거의 지 마음대로네요. 그렇죠. 다 맘대로죠. 예. 그래서 지 맘대로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그 화살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은 상관관계가 높아져요. 그래서 다 안전자산으로 쏠리든지 네. 환율이랑 금리랑 주가랑 다 같이 움직여서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다 깨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시장을 움직이는 드라이버가 개별적인 기초 자산에 대한 뉴스들이다. 그러니까 안정될 때 오히려 저렇게 됩니까? 네, 오히려 네. 막 찢어져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서 이제 주식은 주식 뉴스를 봐야 되고 환율은 환율 뉴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은 상품 뉴스, 금리는 금리 뉴스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박스권으로 서로 막 움직이게 되죠. 그래도 확실히 주식은 주 후반 들어서 확실히 굉장히 오르고, 좋아졌죠. 네. 예, 굉장히 좋아졌고 그때 이제 보시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 수요일 날은 알리바바 6개로 분할해서 중국에서 다시 또 테크 네. 쪽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미국도 기술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은행주들 다 리스크 없어지는 분위기였잖아요. 막 도이치은행도 해결되고 뭐 뱅크런 되고 SBB 또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없애주고. 그러니까 SBB를 샀잖아요. 다른 은행이 사면서 실질적으로는 채권이던 대출이던 예금이던 이런 이제 고객들을 전부 다 사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은행주도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 계속 에너지 채굴이랑 시추 관련되는 거 허가를 확대해 주면은 내가 예산안 사인해 줄게. 이거를 지금 계속 이제 바터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 나오면서 이제 유가 80불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유가가 아침에요. 네. 지금 시작하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7.2%가 올라서 81.15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생각해서는 지금 이제 금요일 날 PC가 되게 낮게, 그러니까 되게는 아니지만 좀 더 낮게 나와서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네. 약해졌다 이러면서 금리는 빠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은 아니다. 잘못하면은 커머디티 가격, 그러니까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서 인플레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어 인플레이션만 자꾸 얘기를 지금은 했었는데 그냥 전체 CPI, 전체 PC를 봐야 되는 시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코어에서는 자꾸 이제 음식이랑 에너지 빼고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보지 말고 서비스만 봐야 돼. 그래서 코어만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다시 CPI로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동차 타고 다니고 실질적으로는 CPI나 코어나 솔직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어느 걸 볼까를 우려를 하지만 근데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근데 이제 이거 만들 때는 이제 토요일이어서 이제 이렇게 80불까지는 안 됐었는데 바로 80불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고용은 계속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쪽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막 도이치 얘기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벤트 없어지고 그다음에 퍼스트 시시즌이 SBB 자산 인수하고 근데 이거 안에서도 결국은 200억 불 그 FDIC 예금보험 하는 그 국가 기관이 결국은 손실을 안아주면서 예금하고 대출하고 고객을 점포하고를 전부 다 인수를 시키면서 저
퍼스트 시티즌은 왕창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주가가 되게 네. 싸게 사고 뭐 손님 다 받아가고 손실은 다 나라가 네. 메꿔주고 그래서 역시 은행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예전에 저희 나라 이제 IMF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국가가 나와서 배드뱅크, 굿뱅크 나눠서 분리해서 팔고 사고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크게 임팩트가 없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도 똑같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은 이제 목요일인데 유로화가 강세가 됐어요. 메뉴에 있는 파란색이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강세가 됐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랑 스페인이랑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있어요. 오히려 물론 이제 버벌리 말로는 이제 고점 찍은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CPI들이 계속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 약간 인하 쪽으로 이제 고점을 찍었어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유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로가 강세가 되는 쪽으로 이제 목요일 날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개인 소비 PC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득은 증가하고 예상보다 높게 0.2 예상이었는데 소득은 증가하고 지출은 감소하고 네. 그다음에 물가는 예상보다 낮아지고 그러면 이거 완전 골디락스잖아요. 임금은 올라갔는데 물가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여러 개가 막 섞인다고 그랬잖아요. 환율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엔화랑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였어요. 그에 반해서 호주 달러나 유로 같은 경우는 강세였고 그래서 통화상에서도 이미 이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섞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강세나 약세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유로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호주 달러랑 물론 엔화도 있지만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앞으로는 달러 인덱스만 찾고 볼 게 아니라 유로 달러, 달러 엔 이런 걸 따로 띄어서 봐야 되겠네요. 띄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제 뭐 이자율 따르고 댕기고 환율 따로 댕기고 네네. 막 주가 따로 댕기고 이러는데 또 환율 안에서도 그냥 다 달러 강세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엔화 따로 보고 유로 따로 보고 다 여러 가지가 이제 흩어져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주간 주식도 기술주도 그렇고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주식. 네. 네. 결국은 뭐 이런저런 설명 쭉 해주셨지만 주식시장만 좀 제일 이렇게 좋았고. 딱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졌고 또 금요일도 많이 올랐고 네. 뭔가 주식시장에는 뭔가 모멘텀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나스닥 100 종목들 쭉 보시면은 네. 이제 애플 거의 3.8%,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99, 4%죠. 그리고 아마존이 5.33%가 상승을 했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이게 네. 주간이에요. 근데 네. 구글만 빨간색이에요, 혼자. 네. 예. 근데 구글은 이제 저번에 또 바드 나왔다가 또 혼나고 들어갔어요. 별로 네. 그 챗GPT보다 별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계속 이제 포지션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빙 사용해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따로 나오면서 그 왼쪽에 있는 웹서치한 것들을 요약도 해주고 생각보다 저도 점점 쓰게 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구글에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서는 벌써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색 시장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마수한테 뺏긴다라는 쪽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은 빅테크가 원래는 다 올라야 되는데 구글만 못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되게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계속 이제 매주 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다이어그램으로 나왔었는데 다이어그램 말고 이제 표로 그냥 가져왔어요. 이것도 좋은데요? 네, 이게 더 예. 보기 편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숫자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오른쪽에 이제 좀 크게 5%, 4.75, 4.5, 4.25, 4.0, 3.75, 3.5까지 계속 이제 떨어져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월물 전체를 다, 그러니까 FOMC 미팅 있는 거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9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12월 달 부분은 뒷장에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은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부분은 5%를 이제 위 리밋, 업사이드 리밋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할 때 5%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 부분이죠. 계속 그래서 5%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네요. 안 오르는 거가 오히려 확률은 지금도 높은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주 초보다는
지난주 말로 갈수록 5.25 쪽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48이요. 많긴 하지만 51대 48이니까. 네, 좀 이제 까리까리하죠. 예, 중간에 있네. 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5월 달에는 한 번 정도는 인상할지도 모른다 쪽을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7월 달은 확실하게 중앙에 50%가 있고 양쪽으로 다 나뉘었어요. 인하 인상이 다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 그냥 느낌은 뭐 다음 달에 올리고 안 내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은 절대 안 올린다고 보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5.5는 안 간다. 그러니까 언제 올려도 한 번밖에 안 올린다. 한 번밖에 안 올린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 예. 그리고 이제 뒤로 쭉 가시면은 4.75씩 해서 9월 달, 11월 달은 25bp나 그 12월 달에 이제 50bp 5.0에서 4.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12월 달에 가서서 양쪽으로 보시면은 위도 25%, 아래도 23%, 가운데 34%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모른다라는 거죠. 금리를 계속적으로 스테이 롱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 롱거 쪽에 표를 던지는 마음이어서 저 파란색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시면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시면 3.5까지 쭉 내려와서 지금보다 1.5% 내려가 있는 상태가 돼 있고요. 2년 만기가 4.03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는 2년짜리 만기 채권과 페드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매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난번에 이제 점도표 나왔던 거예요. 네. 3월달 점도표였는데 빨간색이 내재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찍었던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내재는 낮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12월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페드 위로 좀 올라오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24년도 말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더 올라와야 되는 상태로 내재하고 있는 거고 25년도는 여기 검정색으로 있는 부분에 겹쳐져 있어서 안 보여요. 아, 그건 거기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네, 이제 네. 어느 정도 25년도는 전체적으로 컨센이 맞춰진 예, 거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최근 1, 2년짜리는 컨센이 안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25년에 가면 저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페드와 시장의 그 차이가 25년에 가면 맞는데 한 3.5 정도로 대충 맞힌 거죠. 근데 가는 경로가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네. 예. 그래서 앞쪽 부분이 계속 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2년짜리가. 이래서 많이 움직이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괴리가 페드가 무조건 지구서 금리 인하를 다 한다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잡힐 경우에는 내리지 못하겠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페드가 내리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유가 없이 그냥 인플레이션도 적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주가 올라가라고 금리를 내려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카드인데 이벤트가 생겼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페드가 가진 가장 큰 카드인데 아무 이슈가 없는데 금리를 내려줄 이유가 없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2월 달 같은 네. 경우도 이렇게 확률 분포로 보시면은 다 나눠져 있죠. 정확하게 3.75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12월인데 12월 보시면은 이 레벨로 보시면 이제 쭉 흩어져 있잖아요. 네. 내후년 그렇네요. 12월로 보시면 네, 그래서 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라고 지금 2년짜리가 돼 있지만 2년짜리 뒤에 12월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래서 아직 모른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연준은 인하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인하 할 것 같아, 네. 할 거지, 뭐 안 이렇게 거죠. 계속. 네,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믿게 행동을 솔직히 페드가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맞았던 적 없잖아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고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박힌 금요일 날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얘기한 거를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은행의 실패가 리만 브라더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은행권에 있었던 사태가 광범위하게 금융위기로 번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컨펌이 됐죠. 네. 다시 나오지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다 같이 죽자는 얘기니까 네,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완전 이제 뭐 난리가 날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대신에 이분이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매우 빡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스테이 롱고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네. 이제 은행 불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신뢰나 기업 투자, 소비자 지출, 신용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결국은 이제 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여는 총재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슈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네.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또 유가가 마침 또 크게 움직이고 움직였죠. 있어서 네. WTI 가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몇 퍼센트?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81.32 나오고요. 네. 그러면은 7.5%네요. 7.47%. 네,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는데 7% 가까운 지금 상승. 그래서 81달러. 예, 그리고 이게 또 돌파합니다. 테크니컬리도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작년 12월부터 이 80불 요 레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왔어요.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은 모르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6번 못 오르는 걸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다 이렇게 봐시네요. 이번 감산 결정이 사실 시장에서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깜짝 결정. 깜짝 서프라이즈죠. 결정이죠. 서프라이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반씩 저렇게. 나눠서 네. 오펙이 50, 이제 오펙 플러스니까 러시아가 50만 50 하기로 했던 건데 더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 아까 앞부분에서 공화당에서 계속 알라스카 시추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은 너네들끼리 싸워서 올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나라에서 뽑아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는 어차피 자기네 뽑아서 자기네만 써서 솔직히 유럽 가스 가격이랑 미국 가스 가격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 사태 때도 보면은 미국 가스 값은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는 데 있어서는 자기 혼자 살겠다 그러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얄미운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래서 그냥 미국 주식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고용이 제일 세고요. 고용 지표가 제일 지표, 네, 네, 고용 나오고 실업률, 비농업 고용,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계속 지금은 중요하니까 시간당 임금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컨센서스는 0.3% 플러스로 나오는데 지난달은 0.2였어요. 그래서 조금은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쪽은 이제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S&P 같은 경우 4,200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가 돼 있어서 약간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락 쪽은 오히려 그냥 해지하는 수준으로 3,800까지 떨어지는 거를 쪽은 해지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성 베팅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부활절 휴일이라서 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주 14일 만기 걸로 가져온 이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그 휴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시장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 만기로 보시면 3,500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줄어들고 오히려 3,900, 3,700, 3,800으로 미결제 약정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제 급락하는 위험은 옵션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는 백투 노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평상시에 있는 옵션의 변동성 마켓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도 다 떨어져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미결제 약정들도 다 가까이 있는 쪽으로 다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왼쪽에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이제 2주 지난 지금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보여드렸던 게 이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라고 제가 네네. 색깔로 칠해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가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뭐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2주 전에. 네네. 근데 진짜 2주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때 네. 우리 저거 보고 얘기했잖아요. 저 다음 네. 그림은 뭐냐고. 다음 그림 뭐냐고 네.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생겨진 거죠. 여기가 이 앞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 이틀 빵빵 올랐고 또 월화 내리고 수, 목, 금 빵빵빵 올랐고. 그러면 이번 주 이 빨간색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근데 지금 여기 맨 바닥에서부터 이걸 뚫고 올라간 시점부터 지금 2주 동안 올라온 게 13%가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네. 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계속 이제 분위기들이 갑자기 또 막 너무 포지티브하게 바뀌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월화 정도가 여기는 항상 월화 보합에 수목금 빵빵 올라갔는데 이번 주는 오히려 위에서 빵빵 이틀 출발하면 수목금은 오히려 하락
테크니컬리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오히려 월화에 좀 하락을 하면 상승을 못하면 오히려 이 상승세가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 금요일이 없는 거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이 없습니다. 바가 이제 4개밖에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그려놓고 이렇게 감췄다가 탁 펴보고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여서 예, 아주 좋습니다.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리 보시면은 MACD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어서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리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테크니컬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등을 하면 결국은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월화의 행보를 하면 수목금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월화의 위로 올라가 주면은 이제 진짜 과매 수권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수목금에 조정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은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모양이다. 지금 여기서 네.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들이 밑에 있잖아요. 네.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일주일 동안도 그렇고 최근에도 완전히 밑으로 확 내려갔죠. 빅스 그다음에 볼큐는 나스닥 내재 변동성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볼큐는 21.75로 내려왔고 빅스 같은 경우는 18.69예요. 20 언더에서 완전 네. 예전에 25였어요, 이거. 그리고 이 나스닥은 30이었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다 완전 이제 노멀한 상태로 다 내려와 버려서 변동성에서는 이제 크게 위아래로 폭락할 가능성들을 많이 이제 배제한 상태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이제 제가 밴드 그려드렸는데 네. 오히려 내재 변동성이 등을 했을 때 주가 빠지면은 매수하면 거의가 저점인 상태들이 많은 구간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고 네. 좀 네. 차분해지면서 시장이 주식시장은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지만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전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번 주 같은 경우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사야지 뭐 이렇게. 네. 내일은 이 시간에 나오셔서 상업용 부동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블랙스톤 네. 모기지 트러스트. 네. 그거랑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이제 테크배틀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 날. 그 이유가 결국은 또 이제 중국에서 너네 이제 수출하는 거 안 받아 뭐 이런 느낌의 뭐 모니터링 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일 탑으로 이제 위클리 그러니까 주간 동안에 주말에 뉴스가 올라왔던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보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네. 볼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내일 다시 뵙겠고요.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